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지금 민주정치에 대해서 사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민주정치 원리 공부했었죠. 막 여기 되게 많은 내용들, 뭐 다수결의 원칙, 대화, 토론, 양보와 타협, 그리고 국민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법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서로 감시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하면서 상세한 내용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실제 생활에선 그럼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이가 마트에 갔는데 있었던 일이 나오네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일요일에 소영이네 가족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정기 휴무일이네. 왜 휴무를 하게 되었을까? 유통산업발전법이 뭐지?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이 기사를 읽어보면 대형 할인점이 휴무를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겠구나.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2000몇 년 어떤 동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 행사와 할인 행사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결국 이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위기가 더 커지고 시장 주변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전통시장 연합회는 전통시장 근처의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자, 선생님도 이제 마트에 많이 가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마트 되게 좋아하죠. 가면 볼거리들도 많고 편하기도 하고 이제 어른들이 가려고 하면은 주차하기도 편하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생김으로써 옛날 시장, 그러니까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발길이 오히려 뚝 떨어지게 되었었어요. 자,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전통 시장에는 사람이 줄었다.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자, 전통시장에 사람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량들이 집중되면서 교통정체 같은 문제도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대형 할인마트가 이제 우리 동네는 이제 주말에 하루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짝수주 주말에 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의견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죠. 자, 이거는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슈퍼거나 가난한 상인들이 운영하는 집이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될 것 같다.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직장인들은 평일날 가기 힘들고 주말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뭐 여기 지금 시위를 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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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할인점 입점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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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민들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부모님일 거고 이제 누군가의 아들, 어떤 가정의 이제 아빠, 엄마일 텐데 이분들이 자신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국가는 들어야 될까요? 네. 왜 들어야 될까요? 국민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들어주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어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대로 있다가는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말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점들이 모두 문 닫게 생겼어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국민들의 말이 그냥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것이 공청회를 거치게 되면서 법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대로 하면은 할인점을 이렇게 막게 되면은 이것이 기업 영업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자유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기존 법이랑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는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는데 국회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겠죠. 그래서 국정감사 같은 그 때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정부 질문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이건 이제 국정감사랑 비슷한 건데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관련 기관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너네 잘못하고 있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시급히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를 견제했으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자,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게 되겠죠. 네, 잠깐 멈춰서 미안해요.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견제를 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 일은 법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제 지방의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 도에서 이제 의원들, 시의원, 도의원들이 얘기해서 우리 시만의, 우리 도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편인 이제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해를 본 거죠. 멀쩡히 영업을 해도 되는데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버는 돈이 줄겠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형 할인점에서는 여기에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5번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이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이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다.
자, 지금 대형 할인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이제 너네가 다 돈을 쓸어 가면은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다. 하루라도 쉬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좀 살자고 하는 생존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대형 할인마트의 자유권이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봐야겠죠. 이 가치를 따지는 기관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건지 논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존권, 이 사람들이 못 벌어먹으면은 가족들이랑 해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소송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뭐 고소한다, 소송한다, 재판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사이의 갈등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형 할인의 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째 주 주말 일요일에는 마트를 못 가는 거예요. 마트가 그날은 문을 닫죠. 자,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는 돈을 내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은 쓰레기만 수거해 간다. 쓰레기 봉투 아니고 그냥 버리면은 처벌한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는 그냥 당연히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회, 정부, 법원 등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 그래서 그 삼권 분립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이거는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밑줄 한 개 쳐두시면 되겠네요. 자, 권력 분립이라는 얘기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삼권 분립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을 세 개로 나눴다가 이제 삼권 분립이고요. 나눴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 권력 분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별로 조금 그 운영의 방식이 다른 경우들은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지역별로 판사라거나 검사들을 투표로 뽑기도 하고요.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은 뽑는데 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운영할 총리를 임명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지 않기도 해요. 국회에서는 이제 정부 운영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이제 법은 없이 법원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세 개 기관, 국회, 정부, 법원에 나누어 줬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더 찾아서 봅시다. 되어 있네요. 뭐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봉투의 요구가 있어서,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요구가 있어서 돈을 내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내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혹은 쓰레기를 낼 때 혹은 분리수거를 낼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민주정치 원리로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중요한 단어들은 꼭 외워두셔야겠죠. 알아두셔야겠죠. 자, 마무리 문제 풀고 오늘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마트, 쓰레기 봉투 전부 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자, 나라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정부 권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정부한테 권력을 주면은 안 되죠. 나눠줘야겠죠.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을 해야겠죠. 자, 국회, 정부, 법원,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서로 어떻게 해서 나누어 맡아 서로 땡땡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균형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째려보는 거 얘기도 나와야겠죠? 견제한다. 자, 사례에 적용된 민주정치 원리는 무엇인가요?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이 정해진 과정, 문제 제기를 했고 제안하는 법을 만들었고 하자 법이 옳다고 판결을 했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휴무일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자, 지금 보니까 문제점을 국회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나누어서 지금 일처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권력 분립 혹은 삼권 분립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직접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노트 필기는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정부를 견제하면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서 다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을 하고 법원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기는 사람이 없는지 이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문제점이 있었을 때 누구의 가치가 중요한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삼권 분립, 그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이 전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한 것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큰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활동을 하시면서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한 다음에 단원 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말 동안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